오늘은 예능을 거쳐서 친정으로 복귀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입니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국가 미래비전 특위 네. 위원장 맡으셨는데 먼저 좀 생소해요. 새로 생겼죠? 예,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정부 들어서 민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분들 일자리 사정이 더 나빠졌고 또 네. 양극화가 심해지는 바람에 사실 서민 여러분들이 마음 붙일 때가 점점 없어져 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민생을 챙길 건가 하는 네. 그런 비전을 좀 정리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 복당까지 애둘러 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어떻습니까? 그 세간의 추측대로 그 앞서 있었던 예능 출연이 어떤 복귀를 위한 수순이었나? 그 안에 출연했던 것은 뭐 우연히 시기가 일치한 거고요. 예. 너무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야당이 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역할을 야당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분열돼 있고 또 힘도 많이 빠져 있고 예. 이제 그래서 거기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야 되겠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 출마설이 뭐 여기저기 나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민이 깊습니다. 지금 이제 입당하고 나서 지금 산하를 됐는데요. 네. 의원회관을 쭉 돌면서 자유한국당 이제 의원님들께 입당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돌았는데도 한 30명 남짓밖에 못 뵀는데요. 네. 정말 응어리들이 많으시네요, 가슴속에. 면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뭐라고 질책을 하는 형태라기보다도 지금 이제 당이 이렇게 화합이 잘 안 되고 하는 거에 바탕에 네. 어느 분은 나갔었고 어느 분들은 여기를 사수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서로 좀 섭섭한 감정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건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잔류파다 혹은 내지는 뭐 사수파다 이렇게 분류되는 분들하고 네. 나갔다 들어오신 분들의 각자 그 당시에 판단이 좀 달랐던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앙금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복당파, 수당파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군요. 예, 뭐 사수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서 뭐 하다가 돌아왔냐 이런 식으로까지 네. 질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맞닥뜨리면은 앞으로도 계속 스폰지처럼 다 받아내실 겁니까? 아니 실제로 선거가 다가오면 그런 정도의 뭐 견제구 정도야 각오를 해야죠. 실제로 그분도 지금 이제 지방을 돌면서 선거 준비를 벌써 시작하셨다 그래요. 근데 제가 자꾸 보도되기로는 지금 곧 무슨 뭐 출마 선언을 할 것처럼 자꾸 이렇게 비춰져서 아마 네. 일종의 잽을 좀 넣은 것 같고요. 밖에서 한국당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고 이제 전제를 한다면 그걸 바로 잡을 만한 견제할 만한 그런 여건이 돼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경쟁을 하는 게 정당 내에서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을 하는 정책 경쟁이 돼야 되는데 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이게 무슨 뭐 자리 다툼처럼 비춰지게 되면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댈 곳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모두 다 반성하고 좀 더 겸손하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제 주목하실 텐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원내대표 선거 국면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제발 좀 이 정부의 잘못 가고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원내대표가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고 그 투표를 하려고 마음먹은 의원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네. 이제는 뭐 기존의 그런 구태스러운 이런 어떤 무슨 파 무슨 개 여기에 입각해서 투표하지 않겠다라는 결의를 다지고 계신 분들이 꽤 계셔서 기대가 큽니다. 친박, 비박, 개파가 좀 흐려졌다고 말씀하시지만 네, 언론은 계속 이제 친박과 비박이 만났다, 무슨 거래를 한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결의안도 뭔가 이런 거래의 산물이 아닌가 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법체계 하에서 그게 일리가 있는 움직이기만 하죠. 그런데 그런 논의가 네.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생겨서 네.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저 정도 고생했으면 좀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겠다. 예. 이런 분위기가 생긴 연후에 해당 정당에서 그런 논의가 나왔으면 훨씬 더 바람직했을 텐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좀 정략적이고 정파적인 어떤 움직임이다. 이런 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사서 하는 측면이 있어 보여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진으로 이사 가신 건가요? 지난 4월 달에 네. 이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뉴스 출연 어떠셨는지 짧게 인터뷰. 처음에 저한테 보내주신 질문지에 없었던 질문이 갑자기 나와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뭐 잔상이 남아 있는 게 마지막 질문인데, 막 광진에 출마할 거냐를 묻기 위해서 아마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무슨 출마를 염두에 두고 그것으로 거처를 한 건 아니고요. 시장 사퇴 이후에 광진구에 지금 종로로 갔던 2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6년째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자연스럽게 그럼 거주한 곳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냐 물어서 사실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어느 곳이라도 당이 원하는 곳이면 간다. 아마 선거가 다가올수록 어떤 좀 이렇게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정치인들은 이른바 험지로 분류되는 곳에 나가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을 터인데 그런 요구에 반드시 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광진구에 사시는 거 맞죠? 그러고 마무리를 하셔서 전달되기로는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적 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옷장에도 숨기고 집안에 옷 안에도 감추기도 하고 그러게요. 뭐 마룻바닥을 뜯어서 네네. 감추기도 하고. 돈의 액수라기보다는 본인이 사실은 이렇게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권 의식이죠. 고액 체납자들이 자신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숨기는 방법이 정말 기상천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 특히 이제 가정 명의의 대여 금고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위라든가 아니면 친인척의 이름으로 된 대여 금고에 골드바라든가 아니면 양도선 예금증서, 그러니까 좀 명의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예. 그리고 고액권들 가지고 은닉하는 방법이 지금 이제 조사되고 있는 바가 네. 가장 흔한 방법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낯익은 이름이 올라 있어요. 전두환 씨 그리고 최유정 변호사도 이름이 올랐거든요.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산이 공매가 됐죠. 예.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공매가 됐는데 그 공매 자체를 양도로 봐갖고 양도소득세를 안는 31억을 안는 부분을 이제 받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냈기 때문에 이건 예. 찾아내려고 하는 거고요. 최유정 변호사는 수입료가 100억에 다르는데 그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감춘 수익이기 때문에 그 재산세를 종합소득세를 안 낸 거를 확인하려고 지금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뭐 돈을 숨기는 방법 예. 살펴봤지만 이게 금고, 대여 금고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현금으로 일단 찾는 방법이 가장 먼저인데 네. 현금으로 찾기 위한 과정도 정말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의 과정들을 네. 거치는 것 같아요. 뭐 80번이 넘게 집 주변으로 해서 한 40곳을 넘게 뒤져가면서 현금으로 소액으로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은행을 한 곳에 가면은 그렇죠. 걸릴 확률이 있기 뭐 때문에 1, 2억 몇십억을 한꺼번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눈에 안 띄게서 조금씩 찾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여 근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또 이혼까지도 하시는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도 거죠. 불사하는 거죠. 우리 또 법원이 위장 이혼도 합법적인 이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자체는 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집 그 부인의 명의로 해서 뭐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든가 그 부인의 명의로 해서 부동산을 구입해서 그 아파트에 다 현금으로 찾아서 감춰놓는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네. 이게 과거보다도 점점 이렇게 하기 어려워지는 게 네. 사실 요즘 현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쓰임새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은행에서 그 고액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48곳을 쪼개서 찾아도 뭔가 흔적은 남기 마련이고 네. 또 이런 분들이 다
발각이 되는 게 이 국세청에서 133명이라는 고액 체납자를 추적하는 팀원들이 예. 다 탐문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탐문을 통해서 이분이 사실은 돈이 많으시다, 이분이 이혼을 했다고 하지만 같이 살고 계신데요 하는 거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금방 탄로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돈이 있는데도 세금을 안 내고 호화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을 적발하고 그 돈을 몰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자신의 생활을 즐긴다는 게 참 의아하거든요. 이게 특권 의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낸 액수가 한 5억, 10억 정도인데 본인의 재산은 그보다 한 1000배, 1000배 높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내거든요. 이거는 이제 돈의 액수라기보다는 본인이 사실은 이렇게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권 의식이죠. 나는 굳이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액수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분들의 특권 의식을 깨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어떤 우리 세금에 대한 특권 의식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 특권 의식을 깨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좀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수익 환수를 할 때 예. 일종의 자유형을 부과하는 방법. 뭐 예를 들면 고통을 좀 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세금을 안 내게 되면 고통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안 내고도 외국도 왔다 갔다 하고 예. 충분히 자기 돈을 가지고 남의 돈을 갖다 충분히 썼기 때문에 그 특권 의식이 계속 유지가 된 거죠. 예. 법적으로는 조금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도 조세 포탈 범에 대해서 3년 이하 징역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린 세금의 3배 가량 강제 징수도 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또 이걸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네. 수사를 한 다음에 처벌하는 것처럼 좀 시간도 복잡한 방법도 있고 예. 형량 자체도 어떻게 보면 3년 이하로 정해놓은 것 자체가 굉장히 낮다고 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특정 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하기도 하지만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강력하게 집행이 돼야겠죠. 수사도 하고 우리도 뭐 국세청 단원분들이 저렇게 고생하신 걸 넘어서서 예. 더 사법 권한을 더 강화를 해드려야 되고 거기에 또 처벌도 더 강력하게 돼야겠죠. 예.